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대응 첫 번째 시간, 층간소음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층간소음입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 이 층간소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넘어 이웃 간 살인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은 위층에 사는 주민만의 잘못일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소음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정도도 참지 못하는 아래층에 사는 주민의 잘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아래층 주민은 위층에서 유발하는 소음을 일단은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위층 주민을 찾아가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려 하다 보니 그 과정이 순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층간소음은 개인 간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택법은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바닥 두께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마련하였고, 법원 역시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주민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 위층 주민에게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조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과 제도가 많이 마련된다고 해도 이웃 간의 배려가 없다면 층간소음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층간소음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이해.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여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가구의 이동 소리, 어른의 발소리, 운동기구의 소리, 망치질 및 못 박는 소리 등이 해당되며, TV 소리, 오디오 소리,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할 때의 소리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화장실이나 욕실, 다용도실 등의 급배수 소음은 관련 법령이 규정한 층간소음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대부분은 벽식 구조로 건설되어 충격음이 벽을 타고 전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의 원인은 반드시 윗집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 등 다른 인접세대에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의 소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0부터 100까지의 수치를 기준으로 층간소음을 외부의 소음과 비교했을 때 어른이 뛰는 소리와 망치질하는 소리는 사무실, 백화점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슷한 높은 수준의 소음입니다. 층간소음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족 구성별 유형입니다. 갓난아기가 있는 세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주요한 소음 원인입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은 예측할 수 없고 아직 교육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의 세심한 보호와 이웃 세대의 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의 주요 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놀이하며 뛰는 소리입니다. 소파나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소리, 바퀴가 있는 장난감 등 다양한玩具를 가지고 놀며 발생하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소음은 큰 발걸음 소리가 주요 원인입니다. 개개인 생활 패턴의 시간차로 인한 갈등이 자주 발생하며 이른 새벽 활동 또는
늦은 귀가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있습니다. 노인이 있는 세대는 집에서 하는 운동이나 안마할 때 물건으로 몸을 두드리면서 생기는 진동이 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동 안마기를 사용하거나 오디오 또는 TV 볼륨을 너무 크게 틀 때, 이른 새벽부터 생활하여 발생하는 소리 등이 주요한 소음 원인입니다. 층간소음의 두 번째 유형은 생활 패턴 및 직업별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거주자가 잠을 자거나 쉬어야 할 시간에 밤과 낮이 바뀐 이웃 세대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생활소음이 발생합니다. 생활 시간대가 달라 거주자의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여 갈등이 생겨납니다.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재택근무자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낮 시간 소음은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주변의 소음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에서 근무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업무에 큰 방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의 울림이나 커피 머신 등 가전제품에서 나는 기계 소리 등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을 하는 세대는 방송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내거나 뛰는 활동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방송할 때에는 주변 세대에 더 크게 전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악기 연주를 가르치는 개인 교습소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음악 소리, 여러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활 속의 층간소음 예방법. 다음으로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이웃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큰 소리 나게 여닫는 소음의 예방법입니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70% 이상은 발걸음과 뛰는 소리입니다. 실내에서는 발걸음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리퍼 착용을 생활화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는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합니다. 방문에는 도어 가드를 설치하고, 현관문은 도어 완충기로 여닫는 속도를 조절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 때 나는 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가구에 소음 저감 용품을 설치하고, 가구를 이동시킬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진동이 있는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믹서기, 커피 머신, 블렌더 등의 소음 저감 용품을 설치한 후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이벤트로 발생하는 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집들이, 이사, 모임, 아이들 생일 파티 등 이벤트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기 전 이웃 세대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웃 세대에서는 예상하는 소음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소음 예방법입니다. 나에게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누군가에겐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 세대와 상호이해 가능한 연주 시간을 협의하고, 연주는 적당한 볼륨으로 낮 시간을 활용합니다. 여섯 번째는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운동기구의 소음 예방법입니다.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운동기구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운동기구에 소음 저감용품을 설치합니다. 일곱 번째는 일반적인 활동 시간 외에 발생하는 생활소음의 예방법입니다.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주방 사용 및 샤워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자제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고의로 발생시키는 보복소음입니다. 우퍼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보복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나 폭행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성으로 고의적인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한 입주자 등의 노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에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층간소음 생활수칙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대응 두 번째 시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